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4일입니다. 세월이 빨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김포 경전철에 사람이 너무 폭주해가지고 숨쉬기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전철을 건설하기 전에 본전철을 건설을 했어야 원래 지하철 건설할 때는 승객의 사전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과연 김포에 경전철을 놓지 않고 본 지하철을 놔야 된다 이렇게 시장 조사가 나와야 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전철보다 본 전철을 넣으면은 10량 정도를 운행할 수가 있거든요. 기차를 많이 길이를 길게 달고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경전철보다는 원래 본 지하철을 건설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 혼자 생각이니까 어디다가 질책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디 항의를 하고 질책을 하고 잘못됐다 해가지고 항의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하철이라든가 철도를 건설할 때는 승객이 어느 정도 승차 수송 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이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됐을 때 어떻게 승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 이것까지 우리가 앞날을 내다보고 그걸 갖다가 성견지명이라고 합니다. 명견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날을 내다보고 승객들의 수요 승객들의 승차 수요를 미리 지금 현재 승객 수요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앞으로 이 지역은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승객 수요가 얼마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넉넉하게 잡아서 이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기차 철도나 지하철 건설 계획에 원래 수용 능력을 포함해가지고 건설을 하게 됩니다. 원래 김포 지역이라는 거는 경전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원래 본 전철을 건설했어야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객들이 많이 승객들이 많을 줄은 몰랐으니까 그때 예측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경전철이라는 거는 가벼울 경자 씁니다. 가벼울 경자 번개전 새꼽철 해가지고 경전철이라고 그래요. 경전철은 지하철에 칸이 있잖아요.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칸을 이제 연결해가지고 기차가 여러 개를 연결하잖아요. 원래 기차가 칸이 있잖아요.
칸 있는 거 이제 그 꽁지를 계속 연결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경전철은 그게 가벼울 경자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만들어 놓은 전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많은 승객을 태우지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마을 골목만 좀 다닐 수 있게 이렇게 건설하는 게 이제 경전철의 건설 목적이에요. 그리고 승객이 많이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는 승객이 적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그 승객 증가 정도의 그 가름을 해봐야 된답니다. 예상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승객이 얼마로 증가할 것인가, 이걸 예상을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원래 그 지하철이라든가 기차를 건설하게 됩니다. 거기 포함해가지고 그 예측이 좀 빗나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전철을 건설할 게 아니라 본 지하철을 건설해야 그 기차 칸칸 그 많이 길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경전철은 막 길게 연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본 지하철을 서울 지하철에서 보통 우리가 그 심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차의 길이 한계가 20m입니다. 20m짜리를 10개를 연결해요. 그러면 그게 200m잖아요. 20m 10개를 200m가 됩니다. 20m, 그게 한 칸이 20m예요. 20m를 10개를 연결하면 200m가 됩니다. 본 지하철은 그렇게 10개를 길게 연결할 수 있지만은 이제 경전철은 말 그대로 본 지하철이 아니고 그냥 간단히 사람들이 조금 타고, 그럼 말하자면 우리가 마을버스, 조그마한 우리 뭐 15승 마을버스 정도, 예를 들면은 조그마한 15인승 마을버스 요 정도가 되고, 이제 본 지하철은 이제 대형 버스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가 애당초 그 승객 수요 앞으로 승객 수요 증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예측량을 좀 빗나가게 생각해가지고 경전철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본 지하철을 건설해가지고 심량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 심량, 한 양이 20m입니다. 그러니까 10개를 연결하면은 200m가 되고, 그 일량이라고 하는데 한 양의 정원이 160명입니다. 지금의 그 김포에 지금에는 본 지하철이 아니고 경전철이기 때문에 그 심량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연결할 수 없게 그냥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간단한 마을 골목길로 다니는 마을버스, 그러니까 15인승 정도의 버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 지하철은 대형 버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당초에 경전철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본 전철을 건설해야 될 것을 경전철을 건설하는 바람에 승객 수요를 다 이용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 콩나물 시루처럼 되는, 완전히 그 콩나물 이제 지하철이 되었다. 그렇게 제가 봅니다. 제가. 그래요. 그 압사사고라는 게 넘어져서도 압사사고 나지만은 승객이 많이 타가지고 이 가슴을 압박하는 압박하는 압박력이 어느 정도의 압박력을 가하면은 한 15분 정도의 압박으로 계속 하게 되면
호흡이 정지가 됩니다. 의학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망하는 겁니다. 이게 가슴을 너무 압박하게 되면은 이게 심정지가 돼요. 호흡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은 인체 생리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유튜브에서 뭐 대강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엄청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책을 읽었습니다. 한자 한문 이런 것도 많이 알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 김포 지역이 그렇게 해서 그 아파트를 많이 짓고 거기가 김포 지역이 옛날에 내가 거기에 김포 지역을 지나가지고 저쪽이 강화도 해가지고 운악산 장어구이를 먹으러 갈 때 그쪽으로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에 공사가 엄청나게 합니다. 그때가 2010년? 2010년이 아니에요. 1990년도 1990년도에 그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참 아파트를 많이 짓고 그러더라고요. 강화도를 거쳐서 저쪽에 김포를 해가지고 저쪽 가야 그 운악산 나오잖아요. 운악산 그 장어구이가 지금에도 합니다만 거기에 먹으러 가려고 그쪽으로 이제 자동차 가지고 끌고 가면서 거쳐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엄청나게 그 지역이 넓더라고요. 김포가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평탄한 지역이고 평야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렇게 평야가 넓은 지역은 앞으로 거기가 이제 개발 여지가 있다 해가지고 그 앞으로 승객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고 본 지하철을 건설해야 되고 본 지하철도 복선으로 지하철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 수요량이 많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이제 변두리 같은데 이제 지하철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 바로 경전철입니다. 말하자면은 조그마한 마을 버스예요. 그러니까 심량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경전철은 경전철은 연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20m짜리 4개를 연결해가지고 다니는 차, 그 다음에 20m짜리 칸을 6개를 연결해가지고 다니는 지하철은 용량 지하철, 그 다음에 4개를 달고 다니면은 4량 지하철, 그 다음에 10개를 달고 다니면은 10량 지하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추가 건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 버스 노선도 좀 지하철만 모두 사람들이 타려고 하니까 버스 노선도 좀 조정을 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정규 버스 노선만 동원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전세 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세 버스도 출퇴근 시간에는 영업을 허용을 해가지고 좀 싸게 출퇴근할 때 이용을 하라. 그렇게 이제 그 교통 요건을 좀 완화시키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그전에는 거기를 승객이 너무 많으니까 승객을 꽉 차면은 더 이상 사람을 태울 수 없다. 정문 초과다 하면은 태우지 않고 무정차 통과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빨리 추가 본 지하철을 건설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그 지하철은 심량으로 지하철을 운행할 것이 아니라 20량을 연결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철도 레일을 건설하고
승강장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현재 그 10칸짜리를 연결해 가지고 다니는 것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20량이면은 400m가 됩니다. 20량을 20칸을 연결하면은 그 한 칸이 20m니까 400m 됩니다. 400m 정도 되면은 지하철을 건설할 때 승강장도 그 400m의 승강장 길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에는 뭐 한 10량을 해봐야 한 200m가 됩니다. 200m가 되니까 거기서 좀 유격 공간을 생각해 가지고 한 250m 정도의 그 내리고 타는 그 홈플레이트 승강장을 지금에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10량 이상을 더 연결해 가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승강장 자체가 10칸만 연결해 가지고 사람이 타고 내리는 홈플레이트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15량, 20량 해가지고 400량을 연결해가지고 다니면은 승강장에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좁아서. 애당초에 10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지하철역을 내리고 타고 하는 승강장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한 20량을 달릴 수 있게 400m가 딱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격 공간을 두게 되면은 한 500m. 그러니까 열차가 서면은 400m가 꽉 차고 앞뒤가 한 50m씩 남게 유격 공간을 두어가지고 하면은 한 500m 정도를 승강장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열차를 많이 연결해 가지고 다닐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열차가 좀 더 견인력이 엔진이 좋아 가지고 견인력도 높아야 합니다. 많이 달면은 맨 앞에 있는 견인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은 열차가 끌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도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에 같은 데도 점점 지하철이 늘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신도림역이 그 지옥철이었습니다. 거기에 신도림역에서 지하철을 타다가 영원히 그 지옥으로 떨어져서 죽는다 해서 그 염라 대왕이 이글이글거리는 신도림역 지옥철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천당 지옥 할 때 한자를 그 지옥이라고 똑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로. 그렇지만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언중유골이라고 말 속에는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하철을 공사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사실상 지하철 공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추가로 실지를 하고 그 압사사고라든가 압사사고는 사람이 이제 이 심장을 압박을 어느 정도 시간을 경고하고 어느 정도 그 압력의 그 수치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사람이 호흡이 정지가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압력을 척척척 했는데 이게 한 15분 정도의 압력이 계속 가하게 돼가지고 20분 이상 된다. 그러면 호흡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압사가 돼가지고 멀쩡한데 호흡이 정지돼 심정지가 돼가서 숨을 안 쉰단 말이에요. 그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이 생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동물 같은 경우에도 심장 그 가슴 뛰는 데를 심하게 꽉 오랫동안 누르고 있어 봐요. 그 동물이 숨을 쉬지 못하고 심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압력, 그 압력이 가해지는 그 압력 측정도 하고 시간하고 비례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면 이게 호흡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숨쉬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제 푸시맨도, 이제 승강장에서 근무하지만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짝으로 보고, 사람 좀 밀어주세요. 나 출근 시간이 늦으면 혼나요. 그러면 이제, 남자든 여자든 그냥 막 밀어서 넣습니다. 그런데 보면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자들 같은 거 이제 확 밀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그 등 이런 데 밀면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밀어야 돼요. 그래요. 그래야 사람이 하지. 이 등 이런 데 밀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안전한 곳이가 살 많은 쪽 엉덩이를 밀어야 됩니다. 그 엉덩이를 이제 푸시맨들이 밀게 되면은 성추행을 하려고 엉덩이를 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푸시맨들 교육할 때는 다 그렇게 합니다. 들어가기 힘든데 강제로 밀게 되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참 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은 정규 버스 노선을 이제 조정한다든가 아니면은 추가 노선을 거기다가 신설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노선 정기적인 노선이 아니지만은 전세 버스라든가 뭐 이런 걸 그 출퇴근 시간만은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가지고 그 승객을 분산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또 압사 사고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고 하면은 저번에 그 압사 사고 때문에 난리를 쳤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지금의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끼인 국가입니다. 그 열강들의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끼인 세대라고도 하지만은 제가 이제 새로운 신조어를 이제 만들어낼 것 같으면 끼인 국가가 됩니다. 중국, 이제 그 패권 국가들의 열강들의 경쟁에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가 끼인 한국이 됩니다. 그럴 때는 그 등거리라는 게 같을 등자, 거리 거자, 떨어질 리자를 써가지고 한자로 등거리 애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했습니다. 뭐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노예가 됩니다. 그 식민지가 된다고 쉽게 말하는 식민지가 돼요. 그러니까 경제 쪽으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은 그 치우친 나라의 경제 식민지가 돼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래 우리 옛날에 한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중국하고 상당히 친했잖아요. 친중 관계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해가지고 중국의 이제 식장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가장 높은 상석에다가 자리를 마련해서 앉힌다. 그래가지고 한때 중계방송이 나왔잖아요. 아이고, 저 시진핑 바로 옆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상석에 앉았네. 야, 엄청난 대우를
받았다. 이래서 뭐 텔레비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가까운 나라고 우리나라가 또 우호 쪽으로 나오니까 어떻든지 한국의 마음을 끌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국가 간에 똑같아요. 국지상정입니다. 사람 인자로 쓰는 게 아니야. 인지상정이라는 거는 사람 인자로 쓰잖아요. 그냥 국지상정이에요. 국가 간에 그게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게.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친중 관계를 이제 하려고 손을 좀 내미니까 중국에서도 어떻게든지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완전히 지금 편가르기, 갈라치기 국제 외교를 하게 되면은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그 중국의 인구가 20억이잖아요. 20억이 곧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에요. 잠재력입니다. 그게 바로 옛날에 중국의 금한령을 내리기 전에는 중국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와가지고 장사가 잘 된다고 미친다고 난리 쳐가지고 난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20억인데 그 20억의 인구가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는 금덩어리와 같은 이익의 하나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 세계에서 20억이 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나요? 없잖아요. 그 가까운 나라에서 그래서 친중관계를 해가지고 어떻든지 지렛대 애교를 해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여자를 사귄다. 그런데 이 여자 둘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내 마음을 살라고 저 남자하고 어떻든지 사귀어가지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두 여자 중에서 한 여자를 완전히 확정을 해가지고 찍어버리면은 이쪽 여자는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그리고 내가 한쪽이 찍지 않고,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사귀면은 서로 이제 선물 세례다 하고 뭐도 합니다. 그러면 그 국익을 위해서 내가 다 받아 먹습니다. 그걸.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나라도 손을 내밀면, 그래도 한국이 뭐 사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지렛대 효과입니다. 내가 만일에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를 내 결혼 대상자로 확정을 딱 지었다. 그러면 이쪽에서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제는 됐다. 그러면 여자인데 완전히 낚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경제 식민지, 노예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국제 간에도 그 삼각관계, 뭐 여러 관계가 똑같아요. 우리 이 개인사하고.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이제 관계를 해야 된다. 우리 한때는 왜 친중 관계가 엄청나게 해가지고 시진핑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상석에 앉히고 한중 관계를 우리는 동맹 관계, 피를 나눈 혈맹 관계보다 더 우리는 옛날 역사 쪽으로 봐도 엄청나게 4대국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나라보다 친중 관계가 아주 혈맹 관계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러니까 외국에서는 또 세민 나가지고 아이고 저 한국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중국 공산국가하고 완전히 눈이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우호 국가가 됐네. 저래도 되나? 세민한다. 그러면 외국에서 또 손을 내밉니다. 한국에다가 좀 어떻게 혜택을 많이 줄 테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투자를 좀 하라든지 뭐 이렇게 손을 또 내밀어가지고 여기서 끌려고 그러고 저기서 끌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양쪽에서 이제 끼인 국가잖아요. 양쪽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 챙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등거리 애교예요. 등이라는 거는 같은 거리로 애교를 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국도 같은 거리. 우리
우방국들도 같은 거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낀 세대는 양쪽을 이용해서 우리는 국익을 차지한다. 그렇게 내가 항상 오늘은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등거리 애교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등자가 뭐예요? 같은 등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등이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이꼴이라고 그러잖아요. 는 하는 거. 그게 같을 등자예요. 그 같을 등자. 거리라고 하자면 거리라는 게 그게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고 한자입니다. 그게 거리. 떠날 자하고 거리 거쳤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로 애교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국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한국 지희라고 얘기했잖아요. 한국을 가지고 놀 수도 있고, 경제 식민지가 될 수도 있고, 경제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수존노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내가 이제 두 여자가 있는데, 이쪽으로 좀, 저 여자를 택할까, 이 여자를 택할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확정을 지어가지고 완전히 그 편중이 돼버리면은 한쪽에서는 포기합니다. 포기하면은 완전히 갈라치기 애교가 완전 되는 거예요. 편가리기 애교가 됩니다.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편가리기 애교 상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분위기가. 우리가 그 경전 하사라고 그랬잖아요. 고래 싸움에 생우 죽는다. 우리가 낀 국가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 강대 열강들의 싸움에 낀 세대만 경제가 완전히 물 건너가고 추락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잘 이용을 해가지고 그 낀 국가들은 살아나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바둑을 여러분들이 한번 두어봐요. 바둑에 두면은 우리가 바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미생이니 자충수니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바둑에서 쓰는 용어들도 많이 쓰고 우리가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악기에서 쓰는 용어들도 우리가 보통 일반 생활에서 비유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재미나게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도 그렇고 국제관계도 그렇고 그 기본 원리는 똑같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큰 회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직원을 채용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명을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능력이 있는 게 비슷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